한 달 전 마을을 덮친 폭우는 김영호의 기억에 깊게 남아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검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마당은 순식간에 작은 개천처럼 변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바깥은 온통 흙탕물이 흘러내려 길과 밭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영호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런 비는 살다 살다 처음이네. 그의 눈에는 옆집 논이 물에 잠겨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한쪽 담벼락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 노는 올해 수확이 힘들겠구먼.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비가 그치면 마을 사람들 모두 고생할 게 눈에 선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전화였다. 영호는 휴대폰을 귀에 대며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뉴스 보니까 충남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 괜찮다. 집이야 잠기지는 않았는데 펌프실에 물이 좀 차긴 했어. 펌프실이요? 거기 전기 쓰는 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지. 물 빠지면 다 괜찮아질 거다. 괜히 걱정하지 마라. 아들의 목소리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불안을 내색하지 않았다. 괜히 아들이 멀리서 마음을 졸일까 싶어서였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잠깐 물이 찼다가 말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후 비가 그쳤고 마당에는 진흙 자국이 남았다. 펌프실 안도 물기가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전기도 잘 들어왔고 가전제품들도 멀쩡히 작동했다. 김영호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더는 깊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비가 다시 오면 마을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걱정만 남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늦여름의 어느 날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었고 마당은 다시 평온해 보였다. 김영호는 태양광 패널 위에 앉은 먼지를 닦고 있었다. 은퇴 후 2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설비였다. 십수년 전 퇴직금 일부를 모아 설치한 패널이었다. 덕분에 전기 요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켜도 부담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다. 우편함을 열던 순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두꺼운 고지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전기세 고지서였다.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무심코 봉투를 뜯은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눈앞에 찍힌 숫자 230만 원. 사용량은 3500kW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바닥으로 봉투가 떨어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김영호는 허리를 굽혀 다시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계량기가 있는 마당 구석으로 달려갔다. 눈금은 낯설게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집 안을 둘러봐도 켜둔 건 전등 몇 개, 낡은 냉장고, 오래된 선풍기뿐이었다. 평생 절약을 습관처럼 지켜온 자신이 단 한 달 만에 수천 킬로와트를 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식탁에 고지서를 펼쳐놓고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숟가락은 몇 번 움직이다 멈췄고 반찬은 거의 그대로 남았다. 시선은 고지서에만 머물렀다. 종이 위 숫자가 낯선 공포처럼 다가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낮게 내뱉은 말은 방 안에서 허공에 흩어졌다. 밤이 깊어갔다. 전등을 끄고 누웠지만 눈꺼풀은 무겁지 않았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와 약값을 맞춰 사는 자신에게 230만 원은 치명적인 금액이었다. 불 꺼진 방 안, 영호는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고지서의 숫자들은 잠들지 않은 채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건져나갔다. 아침 햇살이 들었지만 김영호의 얼굴은 어두웠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식탁 위의 고지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230만 원. 아무리 봐도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적힌 잉크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김영호는 고지서 한켠에 찍혀 있는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끝이 떨려 버튼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 연결음이 끝나자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고객센터입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금액이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쓰는 양이랑 너무 달라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담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확인해본 결과 계량기는 정상입니다. 기록된 사용량도 실제로 계량된 값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댁 내부 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우는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누전이라고요. 저는 전등 몇 개 켜고 냉장고 하나 돌리는 게 다인데 그렇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상담원은 담담하게 이어갔다. 누전은 원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이나 기계가 젖어 있거나 손상되면 전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그게 모두 사용량으로 잡힙니다. 고객님께서 체감하지 못해도 계량기에는 그대로 기록됩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김영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어서 침착하게 물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이 요금을 다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담원은 이어서 덧붙였다.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경우는 설비 문제라 저희 쪽에서 요금을 감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삐 소리가 울린 뒤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김영우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한 달 전 폭우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날 시간당 100mm가 넘게 쏟아지던 비가 지하 펌프실까지 밀려들었고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었다. 펌프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안도했지만 그 순간부터 어쩌면 전기가 땅속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무릎을 감싸 쥔 채 오랫동안 앉아서 펌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펌프실을 더 살펴봤어야 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날은 몸도 지쳐 있었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았다. 기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힘조차 없었다. 예전 같으면 금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전 차단기가 있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수년째 바꾸지 않고 방치한 게 화근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도 달라질 건 없었다. 그는 억울함을 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다. 작은 부엌은 적막했고 식탁 위 고지서만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책을 꺼내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 내역을 다시 계산해봤다. 약값, 식비, 관리비. 한 달 수입에서 이 돈을 충당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숨이 막혔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평범한 마을의 풍경 속에서 자신만 갑작스럽게 낯선 세금 폭탄 같은 짐을 떠안게 된 기분이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고지서를 다시 들었다. 숫자가 눈을 찔렀다. 그리고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한 달 동안 사용량이 평소의 10배가 넘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경보라도 울렸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의문은 차갑게 방안을 맴돌며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김영우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지자체 청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충남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이번 전기요금 문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낡은 셔츠를 걸치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창밖 풍경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온통 숫자와 고지서만 어른거렸다. 도착한 청사 안은 붐볐다. 폭우 피해 접수를 하려는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영우도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한참 만에 차례가 되었다. 책상 너머에 앉은 공무원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우는 고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다. 한 달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지하 펌프실에 물이 차면서 누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경우는 직접적인 수의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집이 무너졌다든가 농경지가 침수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은 개인 설비 문제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영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 때문에 생긴 누전인데도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공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영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책상 위 고지서를 다시 접어 품에 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청사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두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집이 무너져야만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연금으로 이 돈을 감당하라는 게 말이 되나?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은 여전히 습기에 젖어 있었다. 농민들이 허리를 굽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모두가 비 피해를 입었지만 각자의 고통은 달랐다. 영호 자신에게 닥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문제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도의 문턱은 높았고 자신 같은 노인은 그 문턱에 늘 걸려 넘어졌다. 방 안으로 들어와 고지서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자 종이 위 숫자가 비웃듯 반짝였다. 그 순간 김영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김영호의 불안은 더 커졌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손길마저 주저했다. 마치 불을 켜는 순간 다시 전기가 땅속으로 새어나가 요금이 불어날 것 같은 공포가 따라붙었다. 한평생 전기를 절약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전기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 것이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봤다. 뉴스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한전의 대책을 다루고 있었다. 화면 속 한 관계자는 담담히 말했다. 이상 사용량을 감지해 고객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 말은 영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개발 중이라는 말. 지금 자신 같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 알림만 있었어도 만약 며칠 전만이라도 경보가 울렸다면 펌프실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다. 검침원이 이상하다고 찾아와 알려줬다면 이렇게 큰 돈을 떠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는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방 안 공기는 답답했다. 전등을 켜둔 것이 괜히 불안에 다시 껐다. 냉장고 소리조차 불편하게 들렸다. 전기가 돌아가는 모든 소리가 마음을 짓눌렀다. 평생 아껴온 삶이 무너진 것 같은 허망함이 몰려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가? 제도는 왜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는가?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김영호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사이에서 계속 경보음 같은 상상이 들렸다. 어디선가 삐 소리가 나며 경고하는 듯했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다. 정작 필요한 건 현실의 경보였는데 그 경보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누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더 보이지 않았던 건 제도의 구멍이었다. 라디오 극장 JBS